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5월 2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종가가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도 거의 비슷했었죠. 0.2%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었었고, 지수만 본다면 시장이 다소 조용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의 흐름도 괜찮았었고, 또 반도체 내에서는 하이닉스 이쪽도 1% 이상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오늘도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몇 개 제약 바이오주, 또 엔터기업, 비만치료제, 제법 다양한 업종들의 빨간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비록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지만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었고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5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거의 2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수급이 조금은 나뉘는 것 같고요. 그리고 4만원을 돌파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3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동안에 급락이 나왔던 하나솔루션 외국인의 수급 변화는 별로 없는데 기관 쪽에서 지금 이틀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오늘도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종가상으로 3만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아모레퍼시픽, 현대마린솔루션, 한국전력,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는 모처럼 미국 증시에 파란 음봉이 있었다면 어제는 사실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0.28%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거의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반도체도 0.5%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큰 낙폭은 아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는 오늘 0.4%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마이너스 0.2%,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비슷하죠. 자, 우선 오늘 가장 특징적인 업종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원전 대장주라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지금 4만원을 돌파했거든요. 물론 4만원 근처에서 굉장한 저항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 나서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기업 BHI도 마찬가지로 5%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일봉상의 흐름을 봐도 차트도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원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그동안 국내에서 탈원전 발언이 계속 나왔다고 해도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산업을 키운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의 한 방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발언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관련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진입 시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말은 단기간에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재료가 좋고 또 업황이 좋다고 해도 그런 시장에서도 손실 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생각 외로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포모 현상이 온다고 해도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는 다른 업종을 공략하던가 아니면 주가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를 노리는 전략을 취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더라도 스웨덴도 원전 4기를 짓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것도 재료가 재료를 부른다고 해서 최근에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 재료가 계속 재료를 부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관련주는 지금 4개의 종목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BHI가 있고, 또 찐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정말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건설주 쪽으로 본다면 현대건설, 그리고 최근에 SMR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삼성물산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 또 현대건설 이 종목들에 비해서는 삼성물산은 조금은 뒤늦게 부각을 받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이 얼마나 더 따라갈 수가 있는지, 또는 혹시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삼성물산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못 갔던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 점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특징적인 업종, 바로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었죠. 이 종목이 어제 장중한 때 크게 급락을 했었고 오늘도 지금 11%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CS윈드가 지금 11%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 트럼프 감사안이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는 상원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의 대다수도 지금 공화당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인플레 감축법으로 시행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그걸 줄이는 법안이 2028년부터 작동되지 않을까 라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정적인 재료 또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하더라도 2028년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3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크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가령 예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시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수주 공시를 따냈고 그게 작년 영업이익의 거의 50%를 육박한다고 해볼게요. 단순히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공시를 뜯어보면 향후 8년에서 10년 동안에 수주 공시였다 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정말로 좋은 공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점도 뒤늦게 시장에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공시가 나오고 주가에 급등이 나왔지만 며칠 뒤부터는 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2028년부터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의 급락을 통해서 만약에 정말로 메이저 세력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다시 저점에서 또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을 보면 이 종목이 크게 반응이 나왔던 것이 바로 4월 17일부터였죠. 그때 거래량도 많이 실렸었고 주가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4월 17일부터 한번 수급을 보겠습니다. 날짜를 4월 17일로 바꾸고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은 760억, 기관은 1100억의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어제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촬영 집계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보험, 대부분의 기관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빠져나가지 않고 있지만 기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기사를 통해 종목의 리밸런싱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도 시기를 놓친 분들이라면 앞으로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꾸준히 나가는지 그 부분을 계속 한번 지켜보시고요. 재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필히 수급을 통해 종목의 방향성을 찾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 주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목해볼 수 있는 업종은 원전이 있겠죠? 그리고 며칠 동안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재생에너지 관련주, 이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관광과 관련된 산업들, 호텔이나 카지노 또는 확장시킨다면 엔터기업까지 이쪽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설비 관련 쪽, 이쪽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자, 지금 당장은 이렇게 4개. 제가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4개 업종이 보이고요. 다만 원전 쪽은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부각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종목을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반면에 관광이라든지 전력 관련주, 이쪽은 최근 들어서 고개를 조금씩 드는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전을 매수하지 못했다든지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크게 급락함에 따라서 약간은 접근하기가 부담스럽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관광 쪽이라든지 전력주, 이쪽을 관심을 갖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대표된 산업들, 호텔, 카지노, 엔터, 그리고 화장품도 있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정말로 오랜만에 공장은 최대로 돌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 한한령 해제,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 3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중국의 가동률이 1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거의 9분의 1 토막이 났던 거예요. 하지만 올해 들어 공장을 최대치로 돌린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업황이 돌아설 수가 있나? 충분히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과 카지노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외 잠깐 화장품 관련주로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랜만에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다시 한번 고개 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콜만 보세요.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3월 말에서 4월 초 당시 글로벌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도
주가의 큰 급락 없이 그 이유는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찾아보면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은 상당히 많으니까 너무 우리가 지금의 원전 관련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다양하게 한번 열어보자는 취지로서 몇 개의 업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말에 공부하실 때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은 보합권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21선까지 시장의 위치가 맞닿아 있거든요. 다음 주는 21선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